이제 잘 쉬었죠? 자, 이제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 자, 우리 판소노트에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펴보시고 해제.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성립하면은, 자, 효과가 동시행하면,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다 버티게 하죠. 근데 내가 이행을 했어요. 상대가 이행 안 했어. 이행 지체가 되죠? 그럼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의 소멸, 해제와 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도 79페이지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자, 최고 여부입니다. 최고 여부. 자, 그러면 지체 나오면 뭐예요? 최고입니다. 이행 지체, 채권자 지체 전부 최고죠? 최고합니다. 이행 불능은 이미 목적을 부서지고 없어요. 독촉해봤자 받을 수가 없어. 이행 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불완전 이행할 때는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은 최고를 하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은 뭡니까? 최고 안 하죠. 사정명령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부수제약정 위반했다. 그때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제는 안 돼도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의불체사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에 가서 최고하지 않는 것 보세요.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 정기행위, 결혼식 이런 것들이 정기행위죠. 투약했을 때,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정민경은 다수설인데 최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어디 있냐면은 9페이지의 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의 4번. 자, 우리 그 문제 9페이지에 4번 문제 있죠? 자, 을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최고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고르라 이거죠? 자, 기업번은 을이 병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갑의 기책 사유로 이전이 불능. 이행 불능이죠? 최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기업번 됩니다. 기업번 맞고. 니은번은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갑이 채무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네. 그러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기억 니은 되고. 디귿번은 X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내 말수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 지체죠? 이행 지체 최고를 해야 된다. 리얼번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에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하지 않는다. 자, 끝에 줄 거면 돼요. 세 번째 줄에 하기로 했는데 안 했죠? 이행 지체예요. 진짜 최고 해야 되죠? 최고 됩니다. 그럼 최고 없이 해야 되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답이 1번이죠? 자, 1번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판소노트는 80페이지. 자, 해제권의 행사입니다. 해제권은 동처리가 상수목고 취해서 해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해제 의사표시에 도달하면 처리할 수가 없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자, 불가분성 나와 있는데 한 명이 소멸하면 해제권 소멸하면 다 소멸하죠. 자, 그다음에 행사에 그 불가분성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 되게 됩니까? 전원에게 한다고. 자, 그래서 해제권은 해제권자가 갑, 을, 병이단 말이야. 그러면 전원으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제권자가 한 명이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을과 병과 정일 때는 전원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해제권 행사는요,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전원에게 한다고요. 됐어요? 이게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 그런데 한 명이 소멸하면 뭡니까? 다 소멸한다. 소멸의 불가분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81페이지. 해제의 효과 나옵니까? 자, 판소도 81페이지. 해제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소고표가 있고 원상 회복해야 되고 손배인데, 해지는 뭐예요? 장래효고 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자, 그리고 되고 밑에 이제 내용 걸어갑니다.
각각 을이 매매 계약했다가 계약을 해제 시 말소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을이 다시 병행이 넘겼다가 병은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근데 위에 가면 해제 전이면 뭡니까? 선악은 보호되는데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까지만 보호한다? 선의까지만 보호합니다. 그럼 원상 회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은행에 넘기고, 자, 그 다음에 대금을 줬잖아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은 원상 회복해야 되죠? 자, 원물을 반환하고, 요 대금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간사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무슨 이자를? 법정 이자를. 이거는 무슨 성질입니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업 들어봤어요? 네,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이행지처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원상 회복하면서 손배를 하는데 이행이익 반환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을 정리를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자 보호에 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그 밑에 1번부터 볼게요. 계약 해제 소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자는 돼 있죠? 자, 해당되려면은 요 제3자가 이 제3자가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부동산일 때는 등기, 임대차일 때는 뭐 갖춰야 됩니까?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알겠죠? 요렇게 돼야지 뭐가 됩니까? 보호되는 뭐가 된다고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해제 전, 계약 해제 전 계약서의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양수받은 사람은 제3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나 대항력 갖춰야 돼요. 그러면 2번은 됩니까 안 됩니까? 채권을 압류하면 되잖아. 안 돼.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은 돼도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지. 해지 대상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럼 등기됐으니까 그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왜 안 됩니까?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갖춰서 들렸고 5번 왜 안 돼요?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돼.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춰야 돼. 됐어요? 채권을 압류감유한 사람 안 돼. 부동산을 압류감유한 사람은 된다! 됐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2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제 나와붙단 말이야 이게. 보시죠. 해당되지 않는 자야 않는 자. 자, 기업번은 됩니까? 금방 위에 했잖아. 채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 X죠? 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된 부동산 해제 전에 가압류한 자 되죠? 됩니다. 니은번 되죠? 님 되고 디귿번은 채권을 압류한 사람 안 된다 했잖아. 부동산 압류한 사람 되고. 자, 그럼 디귿번 X죠? 자,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 기억하고 디귿 해당되지 않는 사람 X 두 개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갔으면 요거 맞췄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갑시다. 갑의 건물에 대한 갑을 사이의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어떻습니까? 1번 계약 성립 후 건물이 가압류됐다 사유만으로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죠. 없습니다. 이거 말소해 주면 되죠. 부수익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1번 X입니다. 2번 어떻습니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잔금 지급할 필요 없죠. 소유권 이전과 이행 불능이 됐다고 하면은 뭡니까? 내가 그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을에 동시행하게 되는 잔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행 불능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내가 잔금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2번 X.
3번은 어떻습니까? 갑이 가백이책 사유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해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걸 했다. 그러면 갑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거 상식으로 한번 봅시다. 갑이 무슨 불이행했습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 맞죠? 그래서 을이 뭐 했어요? 계약을 해지했잖아. 해지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빨리 이행해 이랍니다. 그럼 얘가 뭐랍니까? 네가 계약 해지했잖아 임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쉬운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문제야.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행지체를 해가지고 얘가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야. 해지하면 무슨 권입니까? 해제는 형성권이야. 해제 의사표시 하면은 바로 해제돼 버려 안 돼 버려? 돼 버렸잖아. 근데 얘가 이행을 청구하면 얘가 뭐라고 해? 야, 네가 계약 해제했잖아. 이러면 내 안 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3번 맞네요? 맞죠? 이해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을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가 적법하게 계약을 자, 이거 4번 많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4번 어디서 했습니까? 판소는 또 15페이지 한 표 봐요.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밑에 뭐 별표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에? 됐죠? 별표 해놨죠? 자,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의 3번에 4번 지문.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라도 을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됐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X, 5번 갑의 소재기로 계약을 해제권 행사한 후에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의사표시하면 바로 해지돼 버립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옳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풀어봤죠? 5번 갑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 한번 골라보시죠. 잘못이 있을 때, 과실이 잘못이 있을 때는 건 답이 4번입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손배. 갑이 잘못해가지고 채무불이행해가지고 뭡니까? 계약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행불능으로 박살냈다. 박살나가지고 목적물이 박살나가지고 이행 못해요. 그럼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 해제와 손배는 뭐가 있을 때 되는 겁니까? 잘못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 식사 시간은 몇 시입니까? 이제 알죠?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좀. 2시입니다. 민법은. 아시겠죠? 항상 2시야. 1시 아니에요. 2시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셔 맞추고.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죠? 민법은 무조건. 민계공은 무조건 뭐예요? 2시. 아시겠죠? 네. 중의사법은 몰라도 민법은 2시예요. 자, 갑시다. 6번. 자,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없어지게 된다. 맞죠? 맞아. 2번은요. 이거 2번 옆에다가 별표 해놔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정말 좀 합의 해제되면은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뭐 했을 때? 합의했을 때. 합의 해제나 해지했을 때. 손배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제3자 보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제3자 보호는 가능하다. 자, 합의 해제했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손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합의한 대로 계약관계를 끝냈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은 맞다 틀렸다? 맞잖아. 합의 해제해 줄 거라고 핵심 다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 효과로 받아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행이익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핵심 단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만 보호된다고? 선의만 보호되는데 선악을 불문하고 했으니까 X죠? 자, 그래서 악의를 지어야 됩니다. 선의의 경우에만 뭐 보호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선의 경우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악의가 들어가서 X입니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소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가 있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6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말소 해제 후 말소 전이면 누구까지만 보호? 선의까지만 보호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문제.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우리 해제도 지금 별표 3개 해놔야 되는데 알겠죠? 해제는 매년 기출인데 한 문제 내느냐 2문제 내느냐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네,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문제는 고정인데 주택가에서 시험도 마찬가지. 한 문제 무조건 고정이에요. 이게 해제.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 해놓고 다시 갑니다. 7번.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해제 후 착오 이유로 또 취소할 수 많이 나오네. 맞죠? 착오에서 내고 여기서 내고 맞죠? 그래서 몇 번 나왔다고? 5번 나왔다고. 맞죠? 우리 아까 15페이지 그 별표 때 있잖아. 별표. 봤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자,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자, 합의 해제하더라도 제3자 보호 중 정된다 했죠? 제3자 합의 해제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맞고. 3번은 이거 아까 했죠? 이행 불능되면은 바로 그냥 계약을 해제하면 돼. 잔금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변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틀렸죠? 이거 앞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잖아요. 자, 답이 3번입니다.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그 토지 매매 계약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칠판 보이소. 요거예요. 요것도 치면 나왔는데 토지를 받고 토지를 받아야 이게 제3자가 되는 거야. 토지를 받고 이 건물을 받았다. 이러면 토지는 안 받았잖아. 그러면 제3자 되다 안 된다? 안 되지. 토지가 돼야 제3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건물 돼야 돼. 아시겠죠? 토지 받았는데 건물을 받았다. 이게 제3자가 아니야. 오케이?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기출대서 주문이야, 또. 자, 그러면 4번은 맞다, 틀렸다? 아니, 3번 틀렸다 했잖아.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알겠죠? 자,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정신줄 놓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그됩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게 설명했잖아요. 자, 5번 갑니다.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 별개로 지분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공유 지분은 계약을 뭡니까? 해제하거나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팔 수도 있고 지분이 뭡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5번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 해제하면은 내 돈 줄 필요 있다 없다? 잔금이나 대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X고. 자, 옆에 가서 이제 8번 문제.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또 합의 해제 또 나왔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자 죽었고 이자 붙일 필요가 이제 막 뒤에 또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럼 1번 맞다 틀렸다. 맞고. 2번 계약 당사자 계약의 상대방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권 행사한다. 맞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한다. 맞죠? 행사의 불가분성. 2번 맞습니다. 3번은요. 원상 해제 원상 회복 동시 이행. 됐어요? 지문 읽을 때 그렇게 딱딱딱 갚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정갱이죠. 성질상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거기까지 죽고놓고 정기행위 결혼식 같은 경우에요. 당사 일반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아니고 해제 의사표시 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야 돼요. 자, 4번 X입니다.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아니고 있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 권리에 침해되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지.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제3자 되려면 뭐라 했어요? 등기, 인도, 대항력. 인도는 뭐에서 나옵니까? 동산에서 나오는데 동산을 시험 문제 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등기와 대항력을 갖췄을 때만 보호된 제3자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그래서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그걸 해제됩니다. 채권 합니까? 안 합니까? 채권 안 합니다. 자, 4번에 주의해야 될 게 정기행위는 채권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9번 문제.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밑에 가면은 답이 5번입니다. 5번 또 읽어봐. 5번 딱 보니까 합의 해지 나왔죠? 합의 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5번 틀렸어. 1번 갑니다. 해지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2번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구성력. 해지의 구성력입니다.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3번 토지 임대차지 그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가 있다. 맞죠?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4번 당사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인에 대해서 해제 전에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 한 명이 소멸하면 전부 소멸한다. 소멸의 불가분성. 자, 답이 5번인 거 알겠죠? 또 계속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행 지철에 의한 계약 해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 최고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은 551조입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할 수 있어?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죠? 3번 어떻습니까? 맞죠? 정기행위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 이내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원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4번은요. 당사 상발 수인의 경우 해제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아니죠. 전원에게 해야 되죠. 전원에게. 위에 아까 나왔던 기출문제죠. 네, 전원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X. 5번 당사자 상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지 실. 자, 여기서 이게 뭡니까? 계약 해지할 때는 뭡니까? 명백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 기준합니까?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자,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무슨 불능이 핵심 단어입니까?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맞죠? 2번은 합의 해제 또 나왔다. 손배충할 수가 없다. 지겹다. 이제 막. 또 나옵니다. 또. 자, 그 다음에 3번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안으로 또 나왔다. 참고로 취소할 수가 있다. 맞죠? 계속 나왔던 거잖아. 4번 어떻습니까?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중 1인에 대해서는 한 해제 효력은 없다. 전원에게 해야 되죠. 자, 4번 맞죠? 5번은 지겹다. 합의 해지 나오면 받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 됐어요? 자, 이마에 봤는데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 3번 지문. 빨리 답을 얘기해줘. 맞아 틀려?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뭐 틀리면 안 되죠. 이제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돼. 이만큼 정리하고 갔는데 뭐 맞죠? 답이 그냥 나오잖아. 3번 맞죠? 자, 합의 해제된 경우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있잖아. 합의 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답이 3번이죠. 나머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상 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 1번 맞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익이나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자, 합의 해지되면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지도 않고 손배 청구할 수도 없고. 근데 제3자 보호 규정은 보호된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4번 계약이 합의 해제했다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능할 때는 자, 변경 가능성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답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 안 나오는데 요 지문 한 개 나왔었어요. 그때 지문 나왔어. 그래서 매년 나오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했으니까 맞죠? 네. 맞고 5번 합의 해제의 경우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해야지는 못한다. 다 정리했잖아. 이제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 작년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앞에 정리하고 갔으면 충분하다. 됐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해제. 자, 이제 해제했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지금 셋째 시간 들어왔는데 벌써 5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5문제를 맞죠? 5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면 아시겠죠? 자.
자, 여기 있는 지문을 가지고 뭡니까? 뭡니까? 다른 별 문제집도 요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기출지문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이제 계약금으로 갑니다. 이제 5문제 더 맞추러 갑시다. 자, 이제 계약금인데 자, 우리가 1번하고 2번이 예약입니다. 예약. 우리 판서 노트의 40페이지. 자,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6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40페이지 폈어요? 40페이지. 40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예약 나오는데, 자, 우리 가등기 나와 있죠, 밑에? 네. 자, 가등기 이제, 가등기를 봐야 돼요, 가등기. 자, 가등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약이 가는 내용이야, 예약이 가는 내용. 가등기 예약이 가는 내용입니다. 갑이, 을이 갑하고 라고 계약하는데, 요 부동산을 뭡니까? 찜했다. 예약을 합니다. 채권법에 가면은, 계약법에 가면은 예약이라 하고, 물건법에는 이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뭐 합니까? 가등기 하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죠. 행사해보면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지고 누구께 갑니까? 누구 들어온다? 을 앞으로 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예약이 된 부동산 또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말을 이제 문법으로 가면 가등기 된 부동산 또 처분할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계약을 누구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죠. 권리자. 이건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계약서를 누가 하고 적었어? 갑하고 그러고 적었잖아. 근데 얘한테 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얘는 무슨 말수 나갑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직권 말수되죠. 됐나요? 아, 기다립니다. 자, 등기부등본 때 보면은, 등기부등본 봅시다. 자, 순위번호, 사항만.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등기 해놨다고요? 가등기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습니다.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자, 그러면, 요때 이제 뭡니까? 가등기는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고?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잖아. 그래서 본등기 할 때 여기 한다고. 알겠죠? 그럼 그 본등기 여기 딱 하니까, 딱 해버리니까, 얘는, 자, 한 개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2명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한 개 없애야 되지? 누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없애본다고요. 그럼 얘가 순위가 빨라, 얘가 빨라? 2번이 빨라. 이건 뭐 초등학생 다 하는 거 아닙니까? 2번이 빠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합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산다고. 찍말. 알겠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뭡니까? 등기법을 배워야 여기서 좀 더 가야지 이제 등기법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무슨 말씀 나간다고? 찍말입니다. 그럼 찍말 당하는 놈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고 돼 있죠? 자, 물권 변동적 효력성은 언제 발생합니까? 세금 언제 때립니까? 본등기 시. 가등기 할 때 세금 안 때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5월 1일이었다, 6월 1일이었다, 물권 변동식이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이때 세금 때린다고. 됐어요?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가등기는 추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또 예왕권 행사는 누구한테 합니까? 을이 갑에게 한다고. 물권적 청구량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채권 청구량 가등기는 되고,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정지 조건부 가등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시험 나왔어. 정지 조건부 가등기는 돼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해가지고 이 부동산 내가 이 주겠다 이러면 여기 가등기 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따가 합격하면 본등기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는 되지만 해제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등기법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예약은 뭐예요? 채권계약입니까? 채권계약인데 물권계약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야. 채권계약입니다. 자, 예약이 뭡니까?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고 한다. 이 말 정해요. 그래서 줄이면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이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우리 친구들 모임 갈 때가 어떻게 돼요? 자, 오리 몇 마리 좀 준비해 주세요. 합니까? 몇 인분 준비하세요? 하죠? 그때 뭐 예약하는 거야, 예약.
맞죠? 그 여러분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거야. 그럼 계약 승인했죠? 나올 때 계산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몇 시에 갈 테니까 몇 명인분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예약이야, 예약. 아시겠죠? 가면은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는 거고. 맞죠? 그럼 이제 계약 승인했죠?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먹고 나올 때 돈 줘야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뭐 모임 같은 거 안 합니까? 아직까지? 자,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뭡니까? 안 해야 돼. 맞죠? 언제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아셨죠? 뭐 회비는 좀 내고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얘기하는데 뭐 학원이요 제일 시원합니다. 학원이 제일 시원합니다. 맞죠? 학원이 제일 시원. 먼데 갈 필요 없어요. 피서를 어디 가는데 학원 오면 되죠. 뭐. 학원 오면 되지. 예? 학원이 제일 시원해요. 맞죠? 아시죠? 제일 시원합니다. 학원은 뭐예요? 추워요. 맞죠? 자, 학원이 추워요. 아시죠? 자, 그래서 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피서를.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가가 있긴 있지만은 뭡니까? 휴가 있어요. 우리 있어요. 목, 금, 토 이렇게 해놨어요. 목, 금, 토. 목, 금, 토, 일. 8월달 첫째 주. 네. 7월달 8월달 첫째 주입니다. 네. 보통 그때 많이 합니다. 알죠? 자, 하여튼 목금토일인데 공법 수행비 뭡니까? 하루 더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금토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토일. 금토일. 목금토일인데 선생님이 뭡니까? 저 진도가 조금 안 될 것 같다. 수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선생님 싫어할까요 그냥? 싫을까요? 자, 하여튼 선생님이 좀 어저께 그때 목요일날 그때 살짝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선생님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더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뭐 봉급은 주는데 한 번 더 해준다고 그래서 뭐 더 드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일정 잡히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계약금 계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약을 봤어요. 예약부터 보고 계약금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쟁점 8번 계약금에서 1번 예약입니다. 일방 예약. 자, 일방 예약이다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1번 바로 나오죠. 채권 계약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본계약 승인 중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함부로 내용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은요. 예약 완결권을 위한 가등기 할 수가 있다. 끝에 포인트야. 4번은 제척기간. 자, 우리가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뭐야? 법률이 예정한 기간이야.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죠. 아니한다가 아니고 소멸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제척기간이 도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고려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맞죠? 틀린 건 몇 번?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보통 몇 년입니까? 10년.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매매 일방계약입니다. 옳은 것 1번은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나왔죠. 맞죠? 물권계약이 아니고 채권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형성권이죠. 매매 예약 완결은 상대방이 매매 완결 의사 표시를 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3번은요. 직권 고려할 수가 있다죠. 있다죠. 틀렸죠? 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보셔야 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3번 틀리고 4번은요?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상대방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다. 그럼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완결권 행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예약 완결권 당사자에게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몇 년입니까? 10년. 제척기간 몇 년이라 했어요? 10년. 됐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예약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이제 3번부터가 이제 뭡니까? 계약금입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자,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를 핍니다. 계약금 계약. 판서노트 82페이지. 계약금 계약 나옵니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 현대 계보 옆에 돼 있죠? 현대 계보 드시고. 자, 그래서 계약할 때 뭘 거는 겁니까? 계약금을 거는 거죠. 통상 몇 프로입니까? 10% 겁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 10% 걸 수도 있고 20%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물건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을 20% 걸 거야 돼.
그 배액 상할 때 그 사람이 죽겠죠? 그럼 무조건 이해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뭐 내가 살지 안 될지 좀 고민한다 했으면 계약금을 저기 꼽아야 돼. 알겠죠? 포기해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낙선 계약이라고 시험에 몇 번 나왔어? X입니다. 요물 계약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계약금은요,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고,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특약이 없는 해약금은 추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행 착수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행 착수 전이라는 건 뭐예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저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끝내면 더 이상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약금이 됐을 때는,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되죠? 어떻게 해서 됩니다. 그런 내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착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행착수로 본다는 게 판례 내용이고,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구이라도, 그거 적어놨죠? 토지거래허가구이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구이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열심히 풀어 갑니다. 자, 어디 가느냐? 12페이지에 3번 문제.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있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은요. 핵심 단어가 중도금 지급이야. 중도금 지급한 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죠. 그 다음에 3번.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배청구할 수가 없다지. 없다. 맞죠? 배액 상환하고 끝내면 손배청구할 수가 없다지. 4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임대차 가기 전까지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 약정은 유효하다. 이래. 자, 틀렸고. 자, 답은 5번이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자, 줄 거야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를 보지 않으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답니다. 답이 5번이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밑에 가서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갑의 기적 사유로 윗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갑이 을에게 1천만 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하겠다. 자, 이게 줄 거야 되는 게 위약금 약정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갑이 을에게 1천만 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놨잖아. 누구 잘못했을 때? 갑의 기책 사유로. 자, 그러면 을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갑의 귀책 사유로 이렇게 됐을 때 약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1번 맞습니까? 네.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갑의 사이의 약정은 매매 계약의 종된 요물 계약이다. 맞죠?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입니다. 1번 맞고. 2번은요? 갑이 을에게 이행 착수 전에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전이니까 맞지요. 3번은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의할 것 촉구하는 것은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다. 이게 판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이행행위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을 해지한 경우 해약금의 해제를 한 경우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배액상환을 포기하고 끝내면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5번은요? 을의 기책, 갑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1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잖아. 을에 대한 약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맞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청구하는 이행 착수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2014년 5월 1일 갑이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틀린 것은 답이 1번입니다. 계약금 계약 아닙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낙승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갑을 사이 계약은
이 계약이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이니까 요거는 낙성이 아니고 요물계약이라고 줘야 돼.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 3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의 배액 상한을 해지할 수가 없다. 계약금을 지급돼야 요물계약 아닙니까? 지급돼 승인하니까. 3번 맞죠?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 상한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중도금 지급이 포인트지.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 착수했잖아요. 배액 상한으로 끝낼 수 없다.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무슨 분이면 이행 지체죠. 재미나. 자, 내가 다 줬는데 이행 안 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답니다. 맞네요. 자,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그래서 답이에요.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계속 한 번도 안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 자, 1번.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번 맞지요? 자, 2번은 매매 해약금은 임대차에서 추정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보증을 지급하죠. 자, 2번 맞죠? 3번은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되면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고 4번은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부일 하더라도 계약금 주고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지. 4번 X죠? 5번은요. 소송을 제기한 거 찾았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옆에 나왔다잖아요. 맞죠? 네,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그 5번 지문이 옆에 3번에 22회 때 그 뭡니까? 5번 지문이죠? 맞죠? 5번 지문 그대로 뺏겨서 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답이 4번이었습니다.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구일 하더라도 자, 뭘 상환하고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넘기셔서 7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1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갑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도 특약하면 위약금 특약하면 된다 그랬죠? 특약하면 뭐가 된다고? 위약금이 됩니다. 위약금을 하는 특약을 가능하다 이 말이 맞고 2번은 맞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입니다. 맞아요? 3번은요? 중도금 지급하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뭘 지급했으니까?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자, 4번은요? 을이 해약금에 대해서 해지액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갑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해약금에 의한 해지액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냈다는 얘기야.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의한 해지액권을 배제하기란 약정은 있다면 유효죠. 해지권 행사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지됐을 때는 배액 상환을 포기하고 끝냈단 말입니다. 손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문제.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1번 어떻습니까? 계약금의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배액 상환을 포기하고 끝내면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2번 맞습니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수적인 있는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맞죠? 특약하면 위약금 성질을 가진다. 맞고 4번은요.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맞죠? 네, 이미 유정. 그 다음에 5번 답이죠.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이 배액 상환이 아니고 약정한 금액에 배액 상환한단 말이야. 1,000만 원 계약금 고기로 했는데 100만 원 줬단 말이야. 그럼 약정한 금액이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 배액은 얼마야 돼? 2,000만 원 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안 꼽히면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봤던 거죠? 자, 1번 맞고 2번은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시할 때는 손배청할 수가 있다. 잔금 지시하면 손배청할 수 있죠. 자, 3번은요.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아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야.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은 저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됩니다. 영향을 받아. 왜? 종된 계약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라고요. 그래서 3번 틀렸어.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했죠. 맞고. 5번. 을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 뭘 지급했어? 중도금 지급했다. 그러면 그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 중도금 지급 딱 쭉 그러면 돼요. 핵심 단어. 자, 이마에 정리하고 갔습니다.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간단합니다. 10번.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업번은 어떻습니까? 맞아. 해약금으로 추정돼. 맞죠? 기억 맞고. 니은번은 매수인이 이행 전에 중도금을 중도금 지급이 포인트죠. 중도금 지급을 했을 때는 배액상환 해지할 수는 없다 가는 거지. 항상 시험 문제 읽을 때 계약금 계약에서는 중도금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 니은 맞죠?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행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답니다. 공탁까지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 제공 말씀드립니다. 맞죠?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자, 요거는 뭐 설명을 쉬어야 되겠네. 쉬어야 되죠. 자, 좀 쉬었다가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